특별전 때 김경자 어르신 계시면 좀 거슬릴 수도 있어. 나이도 많으시고 미술에 대한 이해도 없으실 텐데. 경자는 먼발치에서 두 사람을 바라봤다. 눈빛엔 아무 감정이 없었지만 손끝이 살짝 떨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지. 내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니까. 안녕하세요. 사연공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담양의 겨울 새벽, 김경자의 하루. 차가운 겨울바람이 담양시립미술관 주변을 휘감았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4시, 김경자는 여느 때처럼 잠에서 깨어났다. 올해로 75세.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이른 기상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세수를 마치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다. 두 손으로 깔끔하게 개어놓은 작업복을 입고 작은 아파트의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얼어붙은 거리와 희미하게 빛나는 가로등 불빛이 보였다. 자, 오늘도 힘내보자. 가벼운 목소리로 스스로를 다독인 경자는 검은색 가방을 들었다. 담양시립미술관으로 가는 첫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차장 밖, 벌써 농부들은 하우스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경자는 버스 좌석에 앉아 손에 쥔 헝겊 가방을 바라보았다. 가방 안에는 매일 쓰는 왁스와 작은 손걸레,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사준 오래된 브러쉬 하나가 들어 있었다. 젊은 승객들이 그녀를 스쳐 지나가며 인사 없이 자리를 지나갔다. 아무도 그녀가 단순히 바닥을 닦는 청소부 이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알 필요도 없었다. 그녀 자신조차 그 사실을 오래전 마음속 깊이 묻어버렸으니까. 미술관 정문에 도착하자 접수 직원 김세아이 16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김경자 어머님, 오늘도 제일 먼저 나오셨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경자는 짧게 미소 지었다. 습관이라 그런 걸세. 젊은 사람들은 아직 꿈나라일 시간이지. 세아는 농담에 웃었지만 이내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다시 바빠졌다. 경자는 뒷문으로 조용히 걸어갔다. 바닥을 닦고 유리를 닦고 먼지를 털고. 7년간 해왔던 일이었다. 오늘도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전시실을 지나던 중 박준영 관장이 다가왔다. 40대 중반, 깔끔한 양복에 완벽하게 다듬어진 머리. 김경자 씨, 이번 주말부터 특별전 시작되는 거 알죠? 특히 해외 손님들도 많으니 전시실은 꼼꼼히 닦아주세요. 경자가 입을 열기도 전에 박준영은 서류를 넘기며 말을 잘랐다. 청소만 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전문적인 일은 젊은 직원들이 할 테니 굳이 신경 쓰지 마세요.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관장님. 작은 쓸쓸함이 스쳤지만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다. 휴게실로 향하는 길. 문틈 너머로 젊은 학예사 이승훈과 스태프 최민지의 대화가 들렸다. 이번 특별전 해외 평론가도 온다던데. 진짜 경력이 걸린 기회야. 근데 김경자 어르신은 솔직히 방해될 때가 있어. 연세가 있으시니까. 둘은 경자가 문 근처에 있는 것도 모르고 말을 이어갔다. 나이 들면 그냥 물러나셔야 하는데 참 안쓰럽지 않냐? 작은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경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바닥에 엎드린 솔의 끝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익숙해지자고 다짐했는데 오늘은 왜 이리 가슴이 답답한지. 며칠 뒤 미술관은 분주해졌다. 한국화의 계승과 혁신과거에서 미래로라는 이름의 특별전. 박준영 관장은 직원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다. 이번 전시는 미술관의 미래가 걸린 행사입니다. 특히 해외 미술평론가 마이클 정 교수께서 오십니다. 젊은 학예사들과 스태프들은 눈을 반짝였다. 이번 전시는 모두의 커리어에 결정적인 기회였다. 이승훈 씨, 영어 가능하니 정 교수님 안내 부탁드리고. 최민지 씨, 전시품 배치 최종 확인. 나머지 직원들은 행사 준비에 집중. 박준영 관장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지시했다. 그 순간 회의장 구석에 있던 김경자를 향해 눈길을 돌렸다. 김경자 씨는 특별전 기간 동안 전시실 청소에 집중해주세요. 관람객과 접촉은 최소화하시고요. 경자는 고개를 숙였다.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청소만 제대로 해달라. 늘 들어온 말이었다. 회의가 끝난 뒤 이승훈과 최민지는 경자에 대해 또 이야기를 나눴다. 솔직히 특별전 때 김경자 어르신 계시면 좀 거슬릴 수도 있어. 나이도 많으시고 미술에 대한 이해도 없으실 텐데. 경자는 먼발치에서 두 사람을 바라봤다.
눈빛엔 아무 감정이 없었지만 손끝이 살짝 떨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지. 내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녀는 청소 도구를 손에 쥐고 전시실로 향했다. 바닥을 닦으며 40년 전 자신의 화폭을 떠올렸다. 잊었다고 생각한 색감과 질감이 손끝에서 되살아나고 있었다. 특별전 일주일 전. 전시실 비관에 작품들이 속속 반입되기 시작했다. 경자는 다른 스태프들처럼 전시품을 나르지는 않았지만 새로 배치된 작품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 작품에 멈췄다. 기억의 푸른 물결. 깊은 청남색의 파도와 같은 형상이 그려진 한국화. 이번 전시의 핵심이었다. 경자는 숨을 죽이며 다가갈 뻔했다. 하지만 스스로를 멈췄다. 이 색감. 이 분놀림. 정세민. 내가 내 기법을 완성시켰구나. 40년 전 그녀가 키웠던 마지막 제자. 그리고 사고로 세상을 떠난 젊은 천재 화가. 정세민, 너의 붓에 내 흔적이 아직 남아있구나. 김경자 씨. 박준영 관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경자는 흠칫 놀라며 돌아섰다. 전시품 가까이 가지 마세요. 이런 고가의 작품들은 전문가만 다뤄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자는 머리를 숙이고 물러났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랜 기억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나는 그저 청소부가 아니었다. 나는 예술가였다. 특별전 개막 하루 전 아침. 경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미술관에 도착했다. 전시실을 돌며 유리창과 바닥을 닦던 그때였다. 급히 뛰어오는 이승훈과 최민지를 보았다. 관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승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준영 관장이 급히 전시실로 달려왔다. 마이클 정 교수도 뒤따랐다. 기억의 푸른 물결. 그 그림 앞에 스태프들이 모여 있었다. 운송 중 생긴 것으로 보이는 긁힘이 발견됐습니다. 최민지가 숨죽이며 말했다. 3cm 정도의 스크래치. 그것도 작품의 중심부, 깊은 남색 부분이었다. 박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리 전문가를 부를 수 없나? 지금 시간으로는 무리입니다. 최소 5시간 이상 걸립니다. 마이클 정 교수는 작품을 바라보며 눈썹을 찌푸렸다. 이 작품은 전시의 상징입니다. 대체할 수도 뺄 수도 없습니다. 전시 개막까지 1시간 30분. 그 순간 조용히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김경자가 입을 열었다. 실례지만 제가 그 그림을 좀 봐도 될까요? 모두가 놀라 그녀를 바라봤다. 박준영이 당황해서 말했다. 경자씨, 지금은 장난칠 때가 아닙니다. 경자는 한 걸음 다가섰다. 장난이 아닙니다. 그림을 제가 복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자신감과 결의가 담겨 있었다. 마이클 정 교수가 김경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선생님. 아니, 김경자님. 복원 경험이 있으신가요? 경자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했다. 40년 전까지는 매일 했습니다. 정세민 화백의 마지막 작품도 제가 지도했지요. 정적이 감돌았다. 박준영 관장과 이승훈, 최민지.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봤다. 김경자 씨가 그런 분이었다고요? 마이클 정 교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기법은 지금도 학계에서 연구됩니다. 세민이 사용한 깊은 남색 바로 김 선생님의 색입니다. 복원 작업이 시작됐다. 경자는 손가락을 천천히 풀고 준비된 복원 도구 앞에 섰다. 붓을 집어드는 순간 손의 떨림이 멈췄다. 40년 전 난 그림을 떠났다. 그러나 손은 기억하고 있다. 20분 후. 복원이 끝났다. 마이클 정 교수와 박준영 관장이 작품 앞으로 다가섰다. 긁힘의 흔적은 완벽히 사라져 있었다. 오히려 그 부분은 작품 전체에서 가장 깊고 아름다운 색으로 빛났다. 마이클 정 교수가 작품 앞에 서서 숨을 삼켰다. 완벽합니다. 이건 복원이 아니라 재창조입니다. 박준영 관장과 이승훈, 최민지도 경자의 손끝이 만들어낸 기적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마이클 교수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낡은 페이지를 펼치자 한 장의 흑백 사진이 나타났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경자가 있었다. 김경자 화백. 한국화단의 깊은 청남색 기법을 남긴 천재. 40년 전 갑자기 사라진 이름.
관장과 스태프들의 얼굴이 경직됐다. 설마 그 김경자가 우리 미술관 청소 스태프였던 건가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세계 미술계가 그토록 찾던 그분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경자는 조용히 말했다. 숨기고 싶어서 숨긴 건 아닙니다. 그저 다시 붓을 들 용기가 없었을 뿐이었어요. 과거, 비평가들의 혹독한 비난,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 그리고 자신이 길러낸 제자의 사고사. 그 모든 상처가 그녀를 그림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 하지만 작품은 결국 나를 이 자리로 다시 데려왔네요. 박준영 관장은 깊숙이 머리를 숙였다. 김 선생님, 그동안 몰라뵈어 죄송합니다. 이승훈과 최민지도 고개를 숙였다. 특히 이승훈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저희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경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젊음에는 실수가 따르기 마련이지요. 다만 그걸 깨달았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보건 소식은 하루 만에 지역 언론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담양미술관의 청소부, 알고 보니 전설적 한국화가 김경자. SNS와 뉴스 댓글엔 놀라움과 감동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다음 날 박준영 관장이 임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경자 선생님은 우리 미술관에서 8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셨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진짜 정체를 몰랐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렸다. 경자는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조용히 무대에 섰다. 저는 화가였지만 한동안 그림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자의 작품을 복원하면서 다시 깨달았습니다. 예술은 나이와 시간에 지지 않는다는 걸요. 회의가 끝난 후 마이클 정교수가 다가왔다. 김 선생님, 뉴욕 현대미술관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회고전을 열고 싶습니다. 경자는 잠시 침묵했다. 40년 만에 복귀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는 무대를 바라보았다. 관람객들이 기억의 푸른 물결 앞에 모여 감동에 젖은 얼굴로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곳에서도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요. 한 달 뒤 담양시립미술관 한편의 작은 공방이 문을 열었다. 김경자 예술공방. 간소한 나무 간판이 걸렸고 그 아래엔 젊은 화가 지망생 5명이 모여 있었다. 그들 중에는 놀랍게도 이승훈 학예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선생님, 주말마다 배우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짐으로 가득했다. 김경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환영해요. 내가 가르치는 건 기법만이 아닙니다. 세계 깊이, 감정, 그리고 시간이 함께하는 예술입니다. 첫 수업. 학생들은 붓을 쥔 채 긴장한 얼굴이었다. 잘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김경자의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단호했다. 자신의 마음이 움직인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예술은 기술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이승훈이 자신이 그린 푸른 파도의 그림을 내밀었다. 선생님, 이 색감은 아직 얕은가요? 경자는 한참 동안 작품을 바라보다 말했다. 방향은 맞아. 색에는 7개의 깊이가 있어요. 지금 당신은 3번째 깊이에 도달했습니다. 이승훈의 눈에 작은 빛이 떠올랐다. 박준영 관장은 공방 한쪽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과거 그녀를 청소부로만 보던 자신의 무지가 떠올라 가슴이 먹먹했다. 이 공방이 미술관의 진짜 심장이 되었군요. 그가 속삭였다. 마이클 정교수도 뉴욕에서 전해오는 이메일로 말했다. 선생님, 세계 무대에 서실 준비가 되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김경자는 서두르지 않았다. 지금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시간이다. 그녀의 붓끝에는 40년간 잊었던 따뜻한 감정이 다시 깃들고 있었다. 김경자의 공방은 빠르게 입소문을 탔다. 전국 각지에서 젊은 화가들이 문의했고 한 달에 한 번은 공개 강의가 열렸다. 그날도 10여 명의 학생들이 모였다. 벽에는 제자들의 연습작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김경자가 직접 쓴 글귀가 붙어 있었다. 색은 기술이 아니라 감정이다. 수업이 끝난 후 이승훈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선생님, 저 최근 공모전에 작품을 냈습니다. 김경자는 미소 지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내 색을 찾으려 노력했다는 것, 그게 값진 거예요. 잠시 후 휴대전화가 울렸다. 이승훈은 화면을 보고 숨을 삼켰다. 선생님, 붙었어요. 청년 예술가 특별상 받았습니다. 공방 안에 박수가 터졌다.
김경자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네가 겉으로 보이는 색을 넘어서기 시작했군요. 최민지도 한 발짝 다가왔다. 저도 솔직히 고백할 게 있어요. 선생님을 청소부 어르신으로만 봤던 거 정말 후회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김경자는 고개를 저었다. 중요한 건 지금 너희들이 내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 공방을 정리하면서 김경자는 작업대 앞에 앉았다. 40년 전 마지막으로 그렸던 새벽의 물결이라는 작품 사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새로운 캠퍼스 위에 첫 붓질을 시작했다. 늦은 새벽에도 물결은 멈추지 않지. 붓끝이 캠퍼스를 가르며 40년의 시간이 색으로 피어나기 시작했다. 김경자가 다시 붓을 든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미술계는 들썩였다. 전설의 화가 김경자 복귀. 40년 만에 다시 붓을 든 그녀, 젊은 예술가들의 스승으로 돌아오다. 언론사, 미술평론가, 대학 교수들까지 그녀의 공방을 찾아왔다. 언론 인터뷰 요청은 하루에도 10건이 넘었다. 서울 국립현대미술관과 뉴욕 현대미술관, 파리 오르세 미술관까지 전시 제안을 보냈다. 박준영 관장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해외 전시는 정말 거절하시는 겁니까?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김경자는 창밖으로 봄 햇살 가득한 공방을 바라보았다. 내 그림은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있으면 충분해요. 그들을 통해 내 색은 계속 이어질 테니까요. 마이클 정 교수가 이메일로 답장을 보냈다. 선생님,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세계는 당신을 다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날 밤, 김경자는 완성된 신작 다시 오는 새벽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과거의 깊이를 품었지만 새로운 따뜻함과 희망의 색을 띠고 있었다. 이 그림은 나를 위한 것도 관람객을 위한 것도 아니야. 새로운 세대에게 남길 유산이지. 공방이 자리를 잡자 담양시립미술관도 변하기 시작했다. 박준영 관장은 공방과 미술관의 협력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김경자 선생님, 공방 학생들의 작품을 미술관 특별전에 함께 전시하면 어떨까요? 지역사회와 젊은 작가들을 함께 조명하는 기획전입니다. 경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예술은 나 혼자 이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며칠 뒤 미술관 전시실의 계승과 새로운 물결 전시가 열렸다. 김경자의 신작과 제자들의 작품이 나란히 걸렸다. 관람객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색감이 정말 깊네요. 젊은 작가들이 이 정도 수준이라니. 김경자 선생님의 영향이 느껴진다. 전시의 마지막 날, 김경자는 학생들과 함께 관람객들에게 작품 해설을 했다. 이승우는 자신감을 되찾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께 배운 건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을 색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최민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편견으로 사람을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요. 관람객들 사이에서 따뜻한 박수가 터져나왔다. 밤 전시회장이 조용해진 시간. 경자는 혼자 작품들 사이를 걸었다. 빛바랜 바닥, 40년 전 자신이 전시했던 그 자리였다. 남편. 나 드디어 다시 시작했어. 그녀의 눈에 작은 눈물이 맺혔다. 새로운 한 해가 밝았다. 봄 기운이 담양시립미술관과 공방에 퍼졌다. 김경자의 공방은 이제 지역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으로 확장되었다. 예술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었다. 첫 수업날, 15살 중학생 정하윤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선생님,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래도 해볼 수 있을까요? 경자는 부드럽게 웃었다.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담기면 그걸로 충분해. 이승훈과 최민지가 보조교사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 모두 과거의 편견과 무지를 반성하며 김경자의 철학을 실천하고 있었다. 선생님께 배운 가장 큰 가치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승훈이 학생들에게 말했다. 정하윤은 첫 그림을 완성했다. 어설픈 선들과 색이었지만 그 속에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경자는 하윤의 작품 앞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내 색을 찾았네. 이제 조금씩 깊이를 더해가면 돼. 그날 저녁, 공방 벽에 걸린 경자의 신작 다시 오는 새벽 아이아이은 더 깊고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색은 이제 젊은 세대 속으로 번지고 있었다. 봄비가 내리는 어느 날 오후, 공방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회색 양복을 입은 백발의 노인. 윤대철, 김경자가 젊은 시절 가장 날카롭게 비판했던 미술평론가였다. 이승훈이 당황해서 다가가려 했지만 김경자가 손짓으로 막았다. 윤대철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김 선생. 아니, 김경자 화백님. 40년 전 내가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경자는 고요히 고개를 끄덕였다. 전통을 파괴하는 위험한 모험가. 한국화에 오점을 남겼다. 그는 한때 그렇게 김경자를 몰아세웠다. 나는 그 말을 오랫동안 후회했습니다. 윤대철이 고개를 숙였다. 지난 세월 동안 당신의 기법과 철학이 얼마나 깊은 예술적 의미를 가졌는지 알게 됐어요. 늦었지만 용서를 구합니다. 경자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건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나의 색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인정해 주셨으니까. 윤대철의 눈가에 빗물과 눈물이 함께 흘렀다. 그날 저녁 공방 학생들이 그 장면을 모두 지켜봤다. 이승훈이 속삭였다. 선생님, 진짜 강한 사람은 미움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하는 거군요. 경자는 미소 지었다. 그래. 그게 예술보다 더 어려운 일이야. 공방의 제자들은 각자 자신의 색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이승훈은 학예사 일을 계속하면서도 새로운 파도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준비했다. 최민지는 공방 수업 외에도 지역 초등학생들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그리고 드디어 계승과 새로운 물결 II 전시회가 열렸다. 이번엔 김경자의 작품이 아닌 제자들의 작품이 주인공이었다. 전시관 입구에는 작은 팻말이 세워져 있었다. 김경자의 제자들 첫걸음. 전시 첫날, 관람객들로 가득 찬 미술관에서 이승훈이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김경자 선생님의 그늘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물려주신 정신을 담아 우리만의 색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관람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다. 김경자는 객석 한편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래, 바로 이거야. 내가 바란 건 바로 이 순간이었어. 전시회가 끝난 뒤 마이클 정 교수가 뉴욕에서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김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은 이미 세계로 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김경자는 웃었다. 이젠 나보다 더 멀리 가야지. 가을, 담양. 미술관 중정에는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쌓였다. 김경자는 공방의 큰 창문 앞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마지막 신작 캠퍼스가 펼쳐져 있었다. 그림의 제목은 다시 오는 새벽 III. 붓끝에 맑은 남색 물감을 적셨다. 그 색은 40년 전 그녀가 처음 개발했던 색이면서도 지금은 세월과 함께 더 부드럽고 따뜻했다. 바로 그 순간 이승훈과 최민지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뒤에는 제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선생님, 뉴욕 현대미술관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자들의 단체전이 확정됐습니다. 김경자는 붓질을 멈추지 않았다. 그래. 이젠 너희들이 세계에 나갈 차례야. 최민지가 물었다. 선생님은 함께 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경자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내 색을 여기 남길 거야. 여기 담양에서. 그리고 네가 아는 것처럼 나의 색은 이미 너희 안에 있으니까. 제자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가르침을 넘어 마음으로 이어진 색. 그날 저녁, 김경자는 마지막 붓질을 마치고 캔버스를 바라보았다. 다시 오는 새벽 III. 그림 속 파도는 이제 더 이상 거칠지 않았다. 부드럽고 깊고 따뜻했다. 그녀는 창밖 석양을 향해 속삭였다. 보고 있죠? 우리의 색은 아직 살아있어요.